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드 미용가 이서정입니다. 오늘은 내추럴 인버전이라는 스타일을 자를 겁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위쪽 부분에 이렇게 높은 층이 형성이 되지만 아래 밑에 버튼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떨어지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장을 지금 한 10에서 15cm 정도 머리를 자르고 약간의 U자 라인, U자가 조금 약간 심한 라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포워드 그레듀에이션 레이어와 그 다음에 탑 쪽으로 끌어 모아서 자르는 스타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총 베이스 라인, 그 다음에 포워드 라인, 그 다음에 탑 쪽에 레이어 라인, 그 다음에 뒤쪽에 층을 한 번 더 할 건데 총 4가지의 커트선을 만들어서 자를 겁니다. 지금 기장을 자르고 컨펌을 받았는데 약간 V자열을 원해서 대각선으로 지금 잡아서 자르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센터 포헤드를 기점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잘라서 선 자체가 약간 뒤쪽으로 V자로 뭉치게끔 저희가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 부분을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V자 지금 보시게 되면 V자 보이시죠? 여기 통 튀어나온 거.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부드럽게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 뒤쪽 부분은 블렌딩해서 해주고 좌우의 기장이 맞나 안 맞나 지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잡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양쪽 부분 크로스 체크 하면서 조금씩 기장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을 자르고 있는데 지금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에 가깝게 자르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커트를 자르는 데 있어서 보통의 가위 자국이 나지 않게 자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85도 정도 이렇게 자르는데 그렇게 되면 따로 베이스 커트를 자르고 우리가 포인트 커트 45도 정도를 자르게 되면 자국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85도 정도 자르게 되면 베이스 라인하고 질감이 같이 추구가 돼요. 그래서 굳이 또 따로 베이스 자르고 질감 커트 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고 이제 앞쪽 같은 경우 이제 포워드 그레듀에이션을 자를 거예요.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내지 90도를 잡아 당겨서 지금 자르고 있는데 이제 후대각 섹션으로 해서 뒤쪽 방향 후대각 섹션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자꾸 자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는 섹션이 굉장히 많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5 내지 6cm를 한꺼번에 따서 한꺼번에 자르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고요. 보시게 되면 블런트 커트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롱레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 85도의 모발 끝에 일직선상으로 해서 자르는 패턴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쓸 경우에는 아까 베이스라인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컷과 질감 처리 컷이 같이 동시에 잘려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래서 롱레이어 같은 경우는 뭐 1cm, 2cm 정도 안 맞는다고 해서 눈으로 사실상 시각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를 해서 자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지금 오른쪽 편, 왼쪽 편 지금 잘랐던 거 오른쪽 편으로 좀 가져와서 머리를 자를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슬라이스로 해서 슬라이스 컷을 이렇게 대충 기장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앞쪽으로 끌어 모아서 좌우 기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하고 삐져나온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좌우 밸런스를 맞춰서 자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후대각 섹션으로 해서 뒤쪽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사선으로 들어서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에 맞게끔 자르고 있습니다. 뭐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 커트로 해도 되지만은 이제 보다 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커트보다는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를 자르고 있고요. 슬라이드 커트로 하셔도 크게 문제없이 자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쪽 다시 한번 좌우 쪽 맞는지 안 맞는지 밸런스 한번 체크해 주고요. 밸런스 체크할 때는 보시게 되면 계속 슬라이드 커트를 하죠. 이제 블런트 커트를 하게 되면 모발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고 또 블렌딩 그 가위 자국을 깨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롱레이어 같은 경우는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 한 85도 정도의 이제 커트 라인을 이렇게 커트 기법을 사용해서 디패러럴 포인트 커트로 85도 정도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과 베이스 라인을 동시에 자르는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안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에 이 핸드폰을 설치를 해서 목에 달려있는 걸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불안정해요. 카메라 앵글 자체가. 그래서 좀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더빙을 해서 저희가 지금 녹음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델 작업할 때 말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을 또 많이 안 하게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좌우 쪽 하게 되면 센터 포인트 섹션을 해서 좌우 쪽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쉐입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해줘서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보고, 다시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뒤쪽으로 넘겨서 양쪽 사이드 축두분 부분, 이쪽 어깨선 쪽 있잖아요. 그쪽 부분을 이제 튀어나와 있거든요. 저기를 꼭 저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위 끝이 90도 모발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자르는 이유가 그 부분에 모발의 삭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자로 뚝 잘라 놓고 이렇게 저렇게 쭉 잘라 놓고 그 동작을 안 하게 되면 머리 끝 부분이 블렌딩이 잘 안 돼서 가위 자국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고 끝부분을 라운드 코너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르시고, 모발이 뭉쳐 있게 되면 거의 디패럴 포인트 커트 일자에 가깝게 자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쪽 부분하고 라인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 대한 층을 할 건데,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가르마에 기준으로 해서 한 선상으로 다 끌어 모아서 자를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섹션을 한 5cm 정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앞쪽이 조금 더 짧고 뒤쪽이 길어지게끔 잘라주는데, 앞쪽을 거의 스퀘어에 가깝게 일직선으로 자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이제 디자인이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가면 길어질수록 자르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 방향인 앞쪽이 지금 짧고 뒤쪽 방향으로 길어지게끔 이렇게 자르게 되면 모발이 떨어졌을 때,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모발 자체가 이제 반대선의 디렉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추럴 인버전이라고 이제 토니앤가이 쪽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 작품에도 있는데, 내추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버전하는 역류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커팅 라인이 역류해서 스타일을 만들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선상으로 지금 모은다는 손가락질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수평 또는 앞쪽이 짧으면 뒤쪽으로 가면 길어지게끔 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내추럴 인버전이란 거는 자연스럽게 모발이 역류해서 떨어지게끔 해서, 특히나 높은 층이 형성이 되지만은 관자놀이 하단 쪽에는 실질적으로 층이 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 부분을 보시고 뒤쪽 부분에 층을 자를 건지 안 자를 건지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앞쪽은 괜찮거든요. 근데 뒤쪽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지금 떨어뜨릴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만큼 층이 없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만 지금 층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무게선을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연결시켜서 자르는데 보통 5 내지 1cm 정도를 한꺼번에 잡아서 블록 뒤쪽 3개만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잘라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의 양만큼만 뒤쪽으로 설정해서 아웃 레이어 모양으로 해서 자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블럭 기존에 잘랐던 반을 다시 가져오고 다시 반을 잘라야 되죠. 이제 그걸 오버랩이라고 그러는데, 꼭 오버랩 시켜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 다시 아웃 레이어 모양으로 해서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 한 85도 이 정도 잘리면서 질감도 같이 구해지는 형태로 하고, 손가락을 자꾸 만지잖아요.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모발이 어느 쪽이 어느 만큼이 뭉쳐 있는지를 미리 좀 간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자른 거고, 반대편도 똑같이 하는데, 커트의 기술에 있어서 모발을 진단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시진법, 문진법, 촉진법. 시진법, 눈으로 봐서 모발이 뭉쳐있는 부분을 찾는 방법이고요. 촉진법, 손가락으로 만져서 하는 방법이에요. 손가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검지하고 중지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뭉쳐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층이 이렇게 약간 U자로 났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진법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얼마나 자주 머리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껍질 정도가 원래 가지고 있는 껍질인지 머리를 펴고 왔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커트를 자주 하고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모량을 제거를 할 건지, 얼마의 층을 낼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고객님의 이제 방문 서클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발의 곱슬기 또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를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아이롱을 사용해서 스타일링 하는지를 물어봐서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드라이 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드라이 커트에 사용되는 가위는 에메랄드 드라이 백가위 2번 가위입니다. 자, 제가 직접 가위를 디자인해서 특허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드라이 커트 가위, 비드라이 커트 가위나 이런 가위들은 블런트 커트가 되지 않았는데, 블런트 커트를 할 수 있고, 포인트 커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뿌리 부분에 가까이까지 질감 처리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만든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멀티플하게 사용할 수 가능합니다. 가위 하나로 베이스 커트도 자르고 질감 처리도 하고, 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뿌리 부분의 3분의 1 부분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의 드라이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드라이 가위나 그런 걸 사용하시면서 두피 가까이까지를 접근해서 자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가위가 곡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두피 가까이까지 가위질을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두피에서 3 내지 5cm가 떨어진 상태부터 실질적으로 머리가 잘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싫어서 제가 그 뿌리를 가까이까지 최소한 1, 2cm까지 가까이까지 커트를 할 수 있는 가위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날은 S자, 한쪽 날은 이제 C자 형태로 해서 이제 두 개의 선 상태가 곡선의 조유각으로 해서 조금 더 뿌리 가까이까지 자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이제 뭐 20만 원대부터 있으니까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이제 롱웨이에서 중요한 거는 모발의 그 유지하는 그 컨디션 자체가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제 뿌리 부분의 3분의 1 정도를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손으로 굉장히 계속 만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이제 무게선 상태나 이제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촉진법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만져서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뭉친 부분이 있나 없나 좀 눈으로 시각상으로 보이고, 피지법으로 보고, 만져서 촉진법으로 만져서 보고, 그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뭉친 부분이 밑에 이렇게 빗질했고 보이거든요. 손가락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략을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뭉친 부분이 있나 없나 그대로 빗질하고 아우트라인이 맞지 않나 맞나를 확인해 주시면서 자르시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뿌리 부분의 3분의 1을 공략해서 모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모발 양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잘 돼 있나 되지 있지 않나를 보고 있고요. 좀 손가락을 좀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다시 찾아서 들어가셔서 보시기에는 빗질해가고 손가락 맞으면 두꺼운 부분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공략해서 한두 번 섹션 또 들어가서 자르고 떨어진 거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들어가서 찾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발의 모량 자체를 균일하게 잘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발 전체 길이의 중간이 아닌 뿌리의 부분의 3분의 1 부분을 자르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질이 쉽게 처음에 잘랐던 그 느낌 그대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지금 오신 고객님도 저번에 제가 머리 잘라드린 고객님인데, 이제 호텔을 공부하고 계시는 이제 고객님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갔고 또 저한테 또 이제 지명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느낌 나는 약간 이제 V자에 가까운 이제 U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실 때도 지금 약간 리버스 컬을 이번에는 해드렸어요. 뭐 포워드 컬도 하셔도 되고 하긴 하는데, 리버스 컬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뒤쪽으로 좀 흘러가게끔 오늘 해드리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제 이런 것들 드라이 하는 것도 같이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안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해서 빨리 감기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섹션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탑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처럼 꼼꼼하게 드라이를 해주진 않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인 스타일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한 80% 정도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머리 전체적인 느낌하고 머리를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한 2-3시간 후면 어느 정도 많이 풀리게끔 이제 그 정도만 딱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오래가게 원하시게 되면 이제 별도로 추가 요금 한 40불 별도로 더 4만 원 정도 더 받고 이제 아이롱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뜸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 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아이론 감기 전에 항상 한번 훑는 작업을 하는 거는 모발에 있는 습기를 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모발에 남아 잔류해 있는 이제 습기를 빼야지만이 이 컬 자체가 좀 오래 가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모발에 잔류해 있는 이제 뭐 이렇게 습도를 낮춘 다음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 번 더 작업을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컬을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두 번 정도 훑고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네이프 단 2단, 그 다음에 이제 미들존, 중간 부분 한 석 단 정도, 오른쪽 석 단 정도. 제가 제일 많이 좋아하고, 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저도 한 30대 때 논현동에서 지금 A4K를 운영하시는 김성태 원장님에게 배운 스킬입니다. 교육도 그분도 한국에서 하고 계시니까 한번 가서 교육도 하시고 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m 4K 김성태 원장님입니다. 다른 이름은 다른 건데 원래 김성태 원장님이신데 aim 4K를 지금 논현동 학도인가요? 논현동인가 아무튼 그쪽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로도 같이 하시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교육도 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 넘어가는 거 위쪽에 마지막으로 덮어지는 머리 지금 그대로 내리셔서 흐름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해서 지금 짜고 있어요. 아예 리버스를 했다가 약간 덮어지면서 뒤로 흐르는 컬러 지금 바꾸고 있어요. 보면 이제 아이롱의 방향이 좀 달라져 있죠. 그 부분들 좀 체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프론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한번 훑고 스팀 날리고 그 다음에 후대각으로 해서 약간 뜸 들이면서 바로 넘어가고 바로바로 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컬이 끝나고 나면 거의 루즈한 컬러 저는 많이 잡거든요. 아니면 커트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의 루즈한 컬러 해야지 커트선 자체가 이쁜지 안 이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틴닝 라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안 씁니다. 남자 커트 위에는 여자 커트에는 틴닝 라인을 안 쓰고 기장이 어차피 짧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된다고 하면 틴닝 라인 쓰지만은 거의 이 멀티 가위 에메랄드 드라이백 가위 하나로 다 잘라요. 거의 자르고 다 완성까지 다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 3분의 1을 공략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발의 일동감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도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그런 스타일링 기법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스타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보시고 뭐 괜찮은 것 같으면은 한번 보시고요. 먼저 저도 이거 거기 논현동에 언니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하시는 스타일링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잘 배웠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십니다. A4K 김성태 원장님에게 아이롱 드라이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아이롱이나 잘하시기 때문에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를 찾아뵈시고 교육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학동인가 논현동에서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지금 끝에 같은 경우는 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의 볼륨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한 바퀴 감아서 그냥 그대로 뜸들이고 그냥 그 스타일 그대로 빼거든요. 뿌리 부분 필요한 거 한 번씩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꼭 뿌리 부분 볼륨 위해서 한 번씩 잡아주시고요. 이제 전체적인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긴 형태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셀포션 헤어 오일 퍼퓸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향수하고 세럼하고 섞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뿌려서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윤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뿌리고 손으로 핸들링하고 그러시면은 이 윤기, 오일기가 좀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들번들하고 그런 게 처음에는 있어 보이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향수 같기도 하고 세럼 같기도 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헤어 오일 퍼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포션 헤어 오일 퍼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네이버 가시면 아마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셀포션 헤어 오일 퍼퓸으로 해서
검색하시면 네, 구매하실 수 있고요. 내돈내산으로 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예, 협찬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추럴하게 이제 했고요.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